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오뚜기라고 불리는 등석등 국가주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서평은 중국 공산당의 국권 내전에서 오택등과 중앙인민공화국 건국을 함께 한 인물입니다. 청원작전에 의해 대장정을 할 때는 정시국 회의에서 서기를 맡는 등 오택등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열전모세의 지도부를 대표하는 인물로 1978년 화국봉을 실각시킨 후 1989년 중국의 3대 최고 지도자로서 군림하였습니다. 이후 일생에서 물러난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정계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였습니다. 후계자니 장점인가 후진타오를 직접 지명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2010년 초반까지 그 영향력이 살아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중앙인민공화국 역대 최고 지도자 중 유일하게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맡은 실제로 클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중앙검의위원 주임경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직을 통해 실권을 휘둘렀습니다. 20세기 후반 중국이 개혁 정책을 진두지휘에 했으며 현재 중국 언론에서 그런 개혁 개방의 설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검은 과양이든 흰 과양이든 대표들은 실용주의 태도를 취하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정리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이 세계 2대 강으로 올라서는 데 맞는 기회를 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등서평을 20세기 중국을 살려낸 그 일을 보고 있으며 일명 백령소평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그를 부동 또는 작은 건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집권 이후에는 어덕이 있는데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였으며 경제발의 부작용으로 한국과의 부정법 개혁 크게 일어났고 학생들의 그 자유화 요구가 거세져 공산당 통치가 흔들렸습니다. 1989년 천안문 육사 항명을 무력 진압에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행 중에 중국을 건설한 창업자라고 한다면 등서평은 박 대통령이 이뤄간 국가 토대 위에 과감한 계획을 단행해 중국을 부강의 결례를 이끄는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문난의 영락제나 청난의 강제에 비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안문 육사 항쟁과 서론 공개 등 내외의 실현을 맞아 등서평이 1992년 사건 어록으로 이후 시진핑 전량 외교의 의장까지 중국 외교의 핵심 방침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능력을 과시하거나 앞장서지 않고 전반적으로 낮은 외교 자세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내부 안정과 국력을 조용히 키우는 신중한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보통 동강양해 유소자기로 계획된데 이는 삼국지에서 유비가 조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략으로 이끌어져 왔습니다. 1907년, 1930년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바오딩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공산당으로 활동하다가 당의 처추로 모스크바 유학을 떠났습니다. 1927년 상하이에서 등서평을 만난 인연으로 1928년 결혼하였습니다. 1930년 3년 서산 사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진에이양으로 조장성 사람입니다. 1920년 공산당에 입당하고 혁명운동에 뛰어들었으며 1930년 첫 번째 아내가 사망했던 등서평과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1933년 등서평과 2년 만에 등서평이 연루된 당내 모종 사건으로 이혼하였습니다. 다시 고위 당직자였던 이해이한과 결혼하였으며 대장정까지 마쳤습니다. 국공합작이 체결되자 서로의 여행을 갔으나 독서전쟁 당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독일거리 모스크바 폭격 때 죽었습니다. 등서평의 이 두 번째 결혼을 언급하는 것은
싫어했다고 합니다. 일세에 의하면 당의 강요에 의한 이혼했다고 합니다. 진외의 양의 재혼 한편에 A하는 음역대 등사평처럼 숙청되었지만 등사평에 집권하여 복권대 고위 관리로 활약하였습니다. 1910년 2009년 베이징대학 물리학과의 학생이어서 전공봉어지 예안으로 갔습니다. 1939년 예안에서 마주한 어택동의 수레로 등소평과 결혼을 했습니다. 등소평의 2남 3년은 조린과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등소평의 장남인 팅푸팡은 베이징 대학 시절 홍위병 습격을 받아 부신자수를 기도하다가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야 중국 장애인 협회의 수석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장점이 시절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감방에 갈판을 하였으나 장점이는 의미의 아들을 구해주고 자리를 사직하는 것으로 유야무야 해봤습니다. 15차 당대회에서 16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회에 선출되었습니다. 시진핑 시기에는 정부의 순서를 이었으며 2020년 시진핑이 한국 일제를 무너뜨리는 행보를 보이자 이를 비난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시진핑의 권력을 절대적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지도시에도 모르게 어디는가 끌려갔겠지만 동시아평을 받아들여야 어찌 건드리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당지팡 미국 로스테 대학교에서 양자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물리학자입니다. 이후 기후과의 중국 통신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당년은 하가이로 아버지의 전기를 벼내기도 하였습니다. 2년 등남과 3년 등릉원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등남은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생전에 주로 첫장선 광원 방언을 상의했고 항상 통역으로 데려가 다녔습니다.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는 연선 중국의 관료들이 그렇듯 보통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문 진일보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운동을 난독이라고 비난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핑평 에어버로 대표되는 미국의 진중 정책에 따라 닉슨 대통령이 방정한 이후 이에 보답하여 1979년에 방명하였습니다. 우주 비행 훈련소에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무중력 상태를 훈련하는 기기를 탔을 때 어린 나이처럼 기뻐하며 간단하게 주저했다고 합니다. 김영훈 저장성 거부의 아들로 그 아버지로 공산당 집권 후 지주 반동 계획을 숙청 당시 체행대마했습니다. 등사병은 이에 대해 김영에게 사과했습니다. 1980년 김영을 직접 만난 등사병은 우리는 이미 오랜 친구와 같다. 당신의 제국은 대부분을 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문화대혁명기에 검찰 지정된 김정의 작품은 두구선 등사병의 실권을 창한 1987년이나 전국 대륙에서 해금되었습니다. 프랑스 의학의 영향으로 크로아상과 콘트락트 브리지 게임을 몹시 좋아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부총리로 복권된 후 해외에 방영됐습니다. 귀국 시 애국 공항에서 크로아상을 사와 중국에서 부하들과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작과 포크는 모여 좋아하였습니다. 정치 시장으로 재임시에 진보실에서 사람을 불러 자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문화혁명 때 비판이 되기 실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주다나 평닭화에는 장기를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가톨릭인 자유 온라인은 오커홀릭인 겨우 온라인은 이런 노래에 관심이 없었으며 어쨌든 박태동의 중앙인민공화국 상년 이외에는 작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그 호재였고 외국 정상들 접견할 때도 잿더리를 앞에 두고 항상 담배를 피웠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본인도 이게 전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상에서 회담 시 사진 찍을 때는
제때를 채웠다가 끝난 후에 다시 피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골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이 자주 걸리는 폐암이나 후담에 걸리지 않고 92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또한 음주도 담배만큼이나 즐겼다고 합니다. 마오타이주를 좋아했으나 4인방을 설정하고 마오타이주를 20세는 연가포 들키며 이제 노후는 편안하게 보냈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되고 매일 저녁 해바라기 씨와 함께 마오타이주를 2잔씩 마셨으나 주치의 권고로 술 2잔 이상을 받고 마셨습니다. 매운 요리를 즐겨 먹었는데 이 점이 이어서 모택동과 비슷한다. 젊었을 때 프랑스에서의 자치 경험으로 요리 실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장정식의 중정 매운 양념을 곁들인 개고기 볶음을 선보이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식생활에 있어서는 식사 시간을 꼬박 지켰으며 과식을 피하고 소식을 했다고 합니다. 산업창진의 장점인 리핑, 주lum제 2세대, 지도부 후진타오 원자보 3세대 지도 승계를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사후에도 그대로 시행되면서 가장 좀 보태자면 2010년까지 30년간 등소평 중국을 다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30년 동안 중국을 통치했던 모택동보다 더 오랜 영향력을 휘두른 셈이 됩니다. 물론 후세대들이 다 그런 말대로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이중 원자보를 좀 찍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루마니에 도취자 차오세 축구의 최영 비도를 본후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같이 봤습니다. 최영 비도를 보고 나서 등소평이 한참 만에 어쩌다 적골이 되었나 간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공산당 간부가 반동 분자들을 때려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등소평은 오히려 틀렸다. 우리도 개가지 않고 인민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등소평이 불과 수개월 전 천안문 사태의 6개월 전함을 주당 장본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의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후 남송 강화를 통해 개혁 개방의 가속도를 보충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천안문 사태 진압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불식시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길을 대개방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의 극대화뿐이라는 나름대로의 절박한 인식이 반영했던 셈입니다. 물론 현실은 개혁 개방 와중에 반동 문자 출까지 다 했으므로 일종의 말장난이지만 그래도 반동 문자들 때려잡 작게 급격했던 김일성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1990년 아무런 직위 없이 있을 때 김일성과 비밀을 만나 개혁 개방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이에 자결을 받은 김일성이 1994년까지 나중 개방 피해 효과 뒤 김영삼 대통령과 이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하게 됐으나 정상회담 며칠을 앞두고 심근경색으로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김정일도 이 정호를 해줬는데 김정은은 그를 수정주의라고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김정일도 2000년대에 들어 신흥이주의 특별 행정부처럼 비슷한 노선을 모색하기는 하였습니다. 하다가 정권을 주고까지 했던 정국이 장관 후보가 탈세 혐의로 중공에 체포되고 북미 외교 등이 잘 안 풀리자 2000년대 중반 핵실험으로 체포에 시한이었을 뿐 현대 정작 모택동 반대했던 북한이 권력 세심은 찬성은 아니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맞는 게 일단은 표면적인 찬성 이후 김일성이 남청을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 중국급에서 김일성 후계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외교문서에 있었습니다. 1994년 중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던 월드컵 전 경기를 위성으로 시청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실제 등산평 집권 시기에 처음으로 CCTV에 의뢰 축구가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가블 리그라고 부르던 프로축구 리그를 창설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나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 2002년 한미 월드컵에서 가능했고 등소평 본인도 중국이 월드컵 본선 출전한 것을 보지도 못한 채 1997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중은 오래등으로 축구장에 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신의 혁명 100주년 앞둔 2010년 대만 청통부 직소국 역사편찬 기관 국사관 한국의 국사편찬에 해당하는 인터넷으로 중앙민국 100대 인물이 선정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등소평의 중간 집계 1위를 차지했고 일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대한정부는 등소평 모택동 등을 후보에서 제외하고 결국 조사 자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택동은 개인적으로는 등소평을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등소평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한 번은 대행힘으로 실과하니 다른 정적들과 마찬가지로 박해를 가했으면서도 모택동은 한편으로 거의 안위를 염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실과하여 공장노동자로 일하게 됐지만 몇 년 후 모택동의 부름을 다시 받았습니다. 문화 대행문화 실과당은 대부분이 중국 정치가 공직자였던 실과한 하우의 허위병에 구타당하나 강제노동서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혹은 감옥에서 폭력 중을 죽거나 혹은 모택동이 사망할 때까지 정치범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소평께 신임을 받은 셈입니다. 당장문화 대행이 시작될 때 등소평은 르사오 장학의 자본주의 파이로 이후로 직접 공격받았습니다. 르사오치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지만 등소평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린바오가 1970년 린바오 사건 당시 비행기 추락사고를 복사하자 마오쩌둥이 다시 복권시켜갔습니다. 1904년 생을 감안해도 대체적으로 정상 출신들 타지역 출신 중국인들에 비해서 신장이 유독 작았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출신 중국인들은 산성 출신을 마오쩌 땅콩에 훨씬 작은 총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반대에서 농성 출신이나 작은 키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공정당 권력을 장악할 당시 한해에서 자신의 수단을 펼치고 내 의견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오는 그럼 모두 내 의견을 찬성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하겠소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는 등소평은 혼자 일어나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키가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또는 다른 사례에 의하면 실제로 모택동이 차려서 일어서 등소평을 발견했지만 등소평을 맡긴 마오쩌둥이 등소평의 동지는 어차피 키가 작아서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똑같다고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알게 사람이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등소평이 아예 책상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의견을 알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통공무역 창업주 배꼽기는 등소평이 애모가 비슷해서 등소평과 애모가 비슷해서 1990년대 당시 별명이 등소평이었으며 대한민국 합동참모장 이승민과 애모가 굉장히 닮았습니다. 2025년 중국 공산당에서도 홍콩 문제를 비난하는 의견이 강한데 도대체 왜 통제가 잘 되어가던 홍콩을 굳이 건드려 사생결단 상태로 내냐며 신진핑에 대한 비난을 하는 공산당 당원장 한 명이 일곱 양제를 시행한 등소평의 아들 탐 후방이 있습니다.
부부함은 시진핑의 아버지의 역적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습니다. 경제학자들 역시 홍콩을 중국이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다. 중국 경제력의 절반을 책임지는 도시 중의 하나로 굳이 가만히 있는 홍콩을 건들 미국, 영국과 같은 서방 강대국들과 대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의 경제도 어려운 마당인데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안 그래도 반중 정세가 강합니다. 홍콩까지 건드려서 서방이 중국을 향해 경제 제재를 때리는 원인을 제거하였다며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이상 중국 오뚜기 재상 오뚜기 국가주석 등소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